네, 이 땅의 모든 여성을 응원하는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또 소중한 세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소중한 정미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귀염둥이 소중한 남정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요, 정미 씨. 네. 팔 뭐예요, 그거? 예? 팔. 저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엄청 유행하는 네, 이거 아이템인데. 이게 예. 소원 팔찌인데요. 이게 자연스럽게 끊어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예, 그래서 두 개를 일타 쌍피 대충 이루려고. 끈 건 아니죠? 그건 마음이겠지요. 전에 예. 철심을 좀 박아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즘 여성들이 경제활동이 활발하다는 거 우리가 네.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세요? 어느 때 보면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진짜 활발하구나 느낄 수 있어요? 저는 돈을 좀 많이 버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커피숍에 가면 전부 다 여자들이 다 앉아가지고 맞아요. 조잘조잘. 이제 그래요. 커피값이 또 밥값처럼 비싸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거 봐도 그렇고 여성의 특히 20대 여성의 힘이라고 하면 메이크업을 하는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전 변신 전 변신 후 완전 정말 무슨 메이크업 아티스트처럼 이렇게 반쯤 자르고 보면 여기 완전 완전 남학생이고 막 이런데 이쪽은 싹 변신한 모습 보면 그래요. 메이크업의 힘이 사회적으로 진출을 많이 하니까 많은 네.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니까 친구들이 이제 많이 연구를 해서 많이 그러니까 느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아침마다 그거 볼 보면. 때마다 이렇게 예. 느껴요. 사람들 보면 누구? 변신 전후, 예. 깜짝 놀라요. 빼고. 자,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여성 창업 내비게이션 유상석 아이디어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한테도 물어보실 거죠? 네, 뭐 똑같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어느 때 여성의 힘을 느끼시나요? 여성의 힘이라는 생각보다는 어차피 상담을 많이 해보니까 여성 창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거. 이걸 보면서, 앞으로는 진짜 남자보다도 여성분들이 더 사회 진출 기회가 더 많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 요새 여성 창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여성 그렇죠? CEO분들도 이미 좀 많아졌고요. 예. 맞습니다. 자, 또 한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유성목 대표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마이너스 마케팅 연구소 은밀한 마케팅 저자 유성목입니다. 네, 은밀한 마케팅 예, 유옥입니다. 유혹. 책 제목 은밀하네요. 예, 은밀합니다. 네. 자, 어떨 때 여성의 힘을 많이 느끼시나요? 네. 저는 온라인 마케팅에도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데 온라인 활동이 여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블로그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이 남성보다도 오히려 여성분들이 더 많이 타는 걸 좀 많이 느껴지고 있거든요. 네. 예, 블로그 리뷰라든지 이런 거 보면 거의 여성들이 많이 씁니다. 맞아요. 예, 자기만의 개인 브랜딩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갖고 확실히 여성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이런 활동에 그래요, 참여하는 듯한 맞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많이 보여주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여성이 사회 참여하는 곳에 막 힘을 쓰잖아요. 네. 우리 주말엘라의 도전만 봐도 그렇고. 네네. 저는 여성분들 응원하죠. 그렇죠. 전 주말에 운동을 했거든요. 자전거 네. 탔는데 여성분들이 취미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옛날하고는 좀 사회적인 분위기가 네. 달라졌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여성에게 잘 맞는 창업 아이템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오늘은 불러오신 창업 아이템 중에서 어떤 걸 또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정수기 수질 관리 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수기, 예전에 이런 얘기 있었죠? 대동강물을 팔아먹는다고 했을 때, 네. 그 말이 옛날에는 참 말 같지도 않았을 거예요. 물을 누가 돈 주고 사 먹을까 하죠? 맞아요. 하지만 요즘 물 돈 안 주고 사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그렇죠. 정도죠? 집에 다 정수기 한 대쯤은 다들 그렇죠. 없는 집 없어요. 없는 집 없는 네. 집 네. 그렇죠. 생수기, 정수기, 연수기, 하다못해 수돗물을 틀면 아리수 물까지 이렇게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물을 또 사 먹는 시대에 살고 있죠. 네, 네. 그런데 물에 대한 그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에 대한 안 좋은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때쯤 한 번쯤은 우리가 물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수기 수질 관리 사업이라는 것을 오늘 주말엘라 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정수기 수질 관리 사업. 예. 그러게요. 정수기는 들어봤는데 정수기를 보통 사게 되면 이거 관리해주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그래도 드는데. 수질 관리 이런 거는 나라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해주는 네. 게 아닌가 이런 예. 생각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네. 말씀하신 대로 정수기에 들어가는 물 자체는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관리하는 수돗물로 들어오게 되죠. 그렇죠. 아리수? 근데, 아리수. 네. 그런데 아리수 잘 드시나요? 아리수 저는 가끔 먹어요. 그냥 먹진 않아요. 끓여 먹죠. 그렇죠. 끓여 그냥 먹거나. 먹죠. 술 취할 때 먹고. 저는 갈증날 때. 굉장히 수준이 높은 상태의 검증된 물인데 네. 여전히 그 인식이 안 좋아갖고 아직도 그걸 차별시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수기 안에 들어오는 물은 직수니까 결론적으로 수돗물이 연결이 돼 있겠죠. 그걸 정수 필터를 해서 정수가 들어오는 거고 생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연수기나 이런 것들은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생수 같은 경우에는
물 근원지에서 뽑아서 네. 가져와서 물통에서 다시 필터링을 해서 쓰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여러 번 검증이 된 물인데도 왜 불안해하는지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에서 정수기는 몇몇 업체 뭐 좀 이름이 알려진 업체들이 알아서 잘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잘 해준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는 게 많아요. 그렇죠. 실제 언론에서 이렇게 확인해서 보시면 네. 그 정수기 업체 분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대요. 벌레 같은 게 있으면 벌레 같은 거 싹 버리고 그러고선 청소했다고 하고 왜 그런 보도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얼마 네, 전에도 생수통에. 언론에서 통해서 수질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나왔죠. 네,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고객이 신뢰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일을 하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고요. 이거는 주말렐라 분들한테도 적합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수기 수질 관리 사업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수기의 필터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 수질을 관리해주고 수질을 체크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이거 자체는 원래 정수기라는 거는 원래 집에서도 쓰고 네. 요식업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병원에서도 많이 씁니다. 하지만은 이제 집에서 하는 정수기는 자식이 먹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네네. 안타깝지만 요식업이나 이러한 공공기관에는 제도 신경 못 쓰는 게 현실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원래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2달에 한 번씩 이게 바꿔줘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2달이 기준이 아니라 원래 솔직히 말해서 물을 얼만큼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 걸 신경 못 쓰다 보니까 2달일지라도 그 전에 많은 물을 먹게 되면은 그 정수기 필터 자체가 나쁜 경우가 많죠. 그 사용량에 비례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2달에 한 번 간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바꿔야죠. 네, 이 시선을 바꾸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 잘못된 안 좋은 물들을 많이 먹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군요. 보통 뭐 이제 회사 사무실이나 이런 곳에도 정수기 하나쯤은 다 있는데 네네네. 사실 이거 누가 관리하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기는 해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궁금한데요. 네. 이 뭐 수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클럽이나 이런 데 가면 앞에 기도 아저씨가 해주시는데 우리 요식업에 오시는 분들 뭐 그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일단 정수기가 있는 상태에서 네. 수질 관리를 해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예, 어떻게 사업이 되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수기라는 것이 설치되면 네. 그 필터의 어떤 교체식이라든지 네. 이런 식의 물의 사용량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필터가 이미 그 물을 많이 사용해갖고 네. 이미 깜깜해졌어요. 까매졌다고요. 그러면 이걸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분은 때에 따라서 이것을 그냥 비용 때문에 안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네. 어떤 분은 인지를 못해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인지를 못하는 순간부터 나오는 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찝찝하죠. 그렇죠. 굉장히 안 그러니까 좋죠. 알면 모르면 약인데 알면 바로 되는 이게 지금 거죠. 병이 되는 알기 거죠. 시작하면 갑자기 먹기가 좀 그렇죠. 깨름직해지죠. 우리가 짜장면 먹을 때 주방 보고 먹으면 못 먹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면은 못 먹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전에 드라마에서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에 이런 네. 얘기가 나왔죠. 물도 그릇에 담으면 한상궁이 그 어린 대장금한테 이런 걸 하죠. 물을 떠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이 그릇에 담기면 이것도 음식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식업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물이 물맛이 만약에 중요할 것 그렇죠. 같은데요. 물맛도 중요합니다. 네. 물맛도 중요하고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학교나 이런 데서 이것을 자율적으로 뭔가 해주면 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정수기 수질 관리 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수기 수질 관리를 하는 그 컨설팅 업체가 주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그걸 한 달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계약을 해서 연단 계약을 해서 업체나 그런 정수기가 있는데 물을 채취를 해서 그것을 해당 서비스 업체하고 산하 연계가 돼 있는 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이것을 분석을 해서 그 분석된 데이터를 우리가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약수터도 하물며 이거 약수터 물을 떠갈 때 보시면 판에 적합, 써 있죠, 부적합이라고 써 써 있죠.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그래서 갖다 줘요. 그래서 물이 만약에 안 좋은 게 나와요. 네. 네네. 그럼 뭐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바꿔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느낌이 뭐 검사를 합니다. 안 좋습니다. 만약에 적합하지 않은데 네.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럼 저 정수기를 바꾸셔야 되는데요. 그럼 이쪽에서 저희 걸로 이렇게. 하시면 뭐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일종의 좀 영업 같은 네. 느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어디까지가 그 업무인지가 좀 네네. 궁금해요. 그렇죠. 오해될 수가 있는데요. 정수기를 바꿔야 될 때가 된다면 바꿔야겠죠. 당연히. 뭐 정수기가 말만
케이스만 정수기고 그 기능을 못한다면 당연히 바꿔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수기를 바꾸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고객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물에 대해서 증빙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미 그게 검증이 됐다,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고객인 그 자영업자 대표한테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빨리 정수기 업체한테 필터를 교체해달라든지 다른 걸 교체해달라고 지시를 내려야겠죠. 왜냐하면 정수기 업체는 이미 그 돈을 그 자영업자는 정수기 업체에 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모른다는 거죠. 서비스 업체 그 정수기 업체에 일방적으로 알림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정수기 업체에서 이 하는 게 정수기 아니죠. 수질 관리 사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싫어하겠네요. 왜냐면 사실 수도 필터 있습니다. 가는 것도 돈이고 네, 나와서 그럴 수도 출고하는 것도 있습니다. 인건비인데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 적을 갖고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네요. 암행어사 같은 그런 거네요. 그죠? 감찰 느낌. 그 네. 고객의 입장에서 자영업자가 자발적으로 우리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죠. 저희 집은 음식도 맛있지만 좋은 재료로 하지만 물까지 이렇게 신경 써서 한다는 얘기는 서비스 차원, 마케팅 차원에서 알리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좋습니다. 어쨌든 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네네네. 저는 이제 정수기 물을 마실 때도 약간 좀 의심을 할 것 맞아요.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도 지금 좀 들고요. 사람을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유상석 컨설턴트가 사람 좀 의심병이 많이 생기게끔. 네. 네. 어쨌든 요즘 뭐 물 광고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요. 물에 얼음 대한 나오는 물부터.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때 아주 적합한 사업 아이템일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네. 최근 보도에 이런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정 렌탈 정수기 53%가 부적합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서울시에서 절반 최근에 이상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네네. 한 2달 거쳐서 한 100군데를 조사를 했는데 53군데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거든요. 하지만 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걸 잘 신경 못 쓰고 또 2달에 한 번 간다고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희가 조류독감에 있던 시절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제품이 하나 나왔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손세척하는 젤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네네네. 병원에도 있고 다 네네네. 있잖아요. 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다 위험성이 생기니까 어떻게 됐죠? 각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요즘 네네. 없는 곳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네. 그거랑 비슷합니다, 이것도. 어. 사람들이 위험에 대한 그리고 먹는 거에 대한 그 의식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이런 거를 인지를 시켜주면은 사람들이 이거 꼭 필요하겠다. 그러한 것들이 인지가 되면은 많은 업체들도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업거리도 되는 거죠.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사실은 근데 개인이 좀 하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좀 그러게요. 들어봅니다. 예. 근데 어찌되었던 지금 말씀하시는 아이템 말고 이 유사한 아이템, 뭐 기존의 이 비슷한 아이템 같은 건 없었나요? 아직까지는 정수기 수질 관리 사업에 대한 비슷한 아이템은 없는 것 같고요. 네네네. 앞에 말씀하셨던 그 유명 브랜드의 청뭐라든지 뭐 웅뭐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데서 그 뭐 코디라는 이름으로 맞아요, 해갖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관리해드립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네네. 근데 사실상 그 지금 서울시에서 조사한 53%의 데이터도 다 그 브랜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브랜드들도 많이 있었던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났다는 것은 관리는 되긴 됐겠지만 좀 제대로 안 될 수 있지 어허.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 거고요. 네. 그거보다도 더 큰 문제는 이런 그 두 군데의 브랜드, 유명 브랜드에서만 판 게 아니거든요. 더 다수의 브랜드는 더 많은 곳에서 팔렸다는 거예요. 정수기가. 이름 없는 중소기업 브랜드들도 많이 팔렸고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브랜드에서 관리가 안 됐다 그러면 정수기에 나타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아리수 같은 물 같은 경우에는 집으로 들어오는 물도 검사해달라면 유해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나가서 검사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정수기에는 아직까지는 수질 관리에 관련된 내용으로 말로 그냥 크게 포장이 돼서 있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나타나 있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기껏해야 필터 교환 정도로 수질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차원이 아니라 물의 성분이 어떤지 그걸 알고 마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서 가져오는 무슨 무슨 맞아요, 그런 맞아요. 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게 좋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음용을 비싸게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먹는 물 속에 그 안에 그 아리수가 기본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기능에 따라서 어떤 성분이 두각이 된다면 그거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같은 때 뭐 나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무슨 성분이 많아서 과일도 무슨 성분이 많아서 먹는다는데 물에도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물도 여러 가지 그 맞게끔 기능화시킬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자화순이 뭐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기능화시키는 것도 이제 앞으로는 틈새 사업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계속 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만약에 민간에서 이걸
들어서 네. 하겠다고 하면 국가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업체 자체에서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할 것 같아요. 연구기관, 산학연구기관에서 대학이라든지 정부에서 인정한 연구기관에서 네네네. 검증을 해서 나오는 거지 자체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그럼 다 연관이 돼 있나요, 지금? 그럼요. 현재? 정부에서 그 인정을 내줄 때 다 공인을 하기 때문이고요. 아, 그러면 지금 이 창업 자체가 누군가가 지금 하고 계시다는. 아니요. 그렇지는 않는데. 그럼 이제 내가 저희가 가서 만약에 제가 한다면 제가 이제 그 연구기관 다 컨택하고 나라에서 아니죠. 인정받고. 이제 이것을 뭐 처음 할 때 독립 네네. 창업을 한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연구기관 하나에 여러 사업자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형태로 유지가 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저희들이 그 오픈마켓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물에 대한 수질 관리 아이템 약재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 얘기는 그만한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재들이 판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몇만 원에서부터 몇십만 원짜리까지 팔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우리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맞아요.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물을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아까 전에 유성목 대표가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신뢰가 가는 게 물은 이 한 기계 중에서 저희 집이랑 만약에 이제 제 친구네 집이랑 같이 정수기를 코다리입니다 하시는 그 정수기를 같이 네. 들여놨어요. 근데 이 집은 정수기를 사놓고 생수를 계속 사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필터가 새 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희 집은 제가 하루에 물을 진짜 2, 3리터를 먹거든요. 먹어야지 살죠. 예, 그럼요. 그럼요. 네. 그 건물을 유지하니까요. 네. 예. 그만큼 물을 많이 먹는데 저는 필터를 2개월에 한 번씩 가면 의심이 좀 갈 때가 있었거든요. 정말로요. 얘가 활동을 많이 하니까 필터가 까말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되게 이제 이런 직업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모르면 괜찮을 이제 것 같아요. 불러가지고 오늘 갈고 갔는데 제대로 갈았나 봐주세요. 이렇게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체크를 네. 해서 다시 보내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희 오시는 그 코다리입니다 하시는 분이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맞아요. 기계부터 시작해서 깔끔하게 청소를 잘 해주시기는 해요. 네네. 그렇게 보면 이게 깔끔한 꼼꼼한 여자들이 하기 참 좋은 직업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이게 여성들이 창업하기 좋은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예, 이 준마렐라 분들이 굉장히 하기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먹을 거잖아요. 맞아요. 먹을 거는 거의 어머니들이 많이 신경 많이 씁니다.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거를 직접 하게 된다면 오히려 첫 번째 시작할 때부터 신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마치 내 가족을 생각하는 그렇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된다고 하니까요. 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이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학기관과 연결해서 뭐 수질 관리 그 기관 국가 인증 받는 곳에서 이제 검사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네. 그 단계도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이거 사업을 할 때 좀 더 중요시 여겨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점이 해야 되잖아요. 음식점한테 무슨 이걸 하고 있다는 모습을 뭔가 보여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인증 인증 스티커라든지 뭐 이런 무슨 거. 모범 음식점처럼 이런 걸 그렇죠. 주면 되게 하잖아요. 그렇게 뭔가 시스템이 된다면은 그것 또한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우리는 네. 정말 수질 관리 네네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줄 수 있게끔. 그래야지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냥 우리한테 이득이 없다면은 이런 음식점 업체에서도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하지만 이러한 인증이라든지 있으면 분명히 할 거고 네. 그런 어려운 일이 아니고 서로적인 일이기 때문에 준마렐라 분들이 특별히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이 창업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누군가가 이 조사를 하는 거에 대한 금액을 지불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음식점 측에서 하는 걸까요? 이게 그렇다면? 음식점이나 기관에서 하게 되는 거죠. 일반 개인을 상대로 하기는 아까 정미 씨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필터에 대한 교환 주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공공기관은 사실 모르거든요. 굉장히 네. 많이 써요. 그럼요. 네, 굉장히 많이 쓰고 이런데 누구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물통만 가르면 된다든지 네네. 내지는 고장 났을 때 그걸 주기적으로 2개월이면 2개월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그걸 깊게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 마크라든지 우린 물이 깨끗합니다. 이런 인증 마크 본 건 없고요. 거의 정수기 옆에 보면 그 관리자가 사인한 거 정도, 그 정도만 있습니다. 그 사인은 했다라는 것 뿐이지 그 물 자체가 신뢰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약간은 좀 돌아갈 수 있는 얘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까지 알아본 결과 여성들이 창업하기 좋은 맞습니다. 아이템이라는 네.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창업 이야기 좀 해볼게요. 창업 비용 얼마나 필요할까요? 창업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스몰 비즈 성격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아직 크게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넘어야 될 산이 앞에 있어요. 앞에서 많지요. 제가 볼 때는 네. 앞에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실은. 블루오션 스몰비즈라는 성격 네네네. 자체가 그 아이템의 콘피를 제공해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문제점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검증되지 않았다 이런 단점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 상대가 없어서 창업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요소라서 창업 비용은 그닥 크게 들지는 않는 상태, 1,000만 원 네. 미만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 산학 협력을 얼마나 하느냐, 잘하느냐에 따라서 예. 검사 비용을 줄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관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 뭐 진짜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자, 그렇다면은 수익적인 면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수익적인 면이 괜찮을까요? 어떤가요, 수익적인 면은? 이게 아직은 서비스 도입 단계입니다. 도입 단계라는 거는 아직 수익을 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검증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또 이거를 이거를 검사받기 위해서는 또 고가입니다, 약간. 그렇죠. 이 고가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좀 수익을 논하기 좀 어렵지만은 저희가 그래도 한 사람의 역량으로서 검사를 하고 만약에 일반적으로 업체를 몇 개 맡아서 하게 된다면 한 월 200만 원은 안정적인 수입은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물론 그 앞에 있어서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산학협력이라든지 이런 데 연계를 하든지 저렴한 가격에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는 만드는 시스템이라든지 네. 이런 것만 충분히 된다면은 뭐 안정적으로 수입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하나 궁금한 점이 네네. 하나 생기는데요. 네네. 이걸 이제 창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수질과 관련돼서 어떤 창업주가 뭐 받아야 될 교육 같은 거 혹시 필요 없나요? 그래. 기본적인 이런 교육은 부분도 좀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기관에서 하는 환경측정관리사라는 네. 자격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것을 측정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수에 관련된 부분도 이런 부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참 봉이 김선달 같은 아이템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네요, 이게 그러네요. 뭐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협력기관이 지금 구성이 서로 되어 있어서 네. 이거를 해주면 됩니다라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협력기관과 당신들이 한번 연결을 하셔서 해보시면 돈은 얼마 안 들 텐데 월 얼마 이상은 벌 겁니다. 사실 이런 그래서 아이템인데. 블루오션이에요. 그래서 블루오션이라고 네. 인정을 하겠으나 네. 이게 참 만만치는 않다라는 거. 이게 좀 그쵸. 국가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수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파견이 돼서 뭐 어떤 소자본 창업 같은 걸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요, 요거를 제일 처음에 창업을 해놨을 때 이게 좀 괜찮은데 좋겠다 또는 이제 많은 분들에게 써야겠다라고 하면 국가에서 다시 역으로 살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 우리 정수기 수질관리 사업 창업 전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유의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주의사항 당연히 있겠죠. 방금 지금 얘기 나눈 것처럼 블루오션 스몰비즈라는 것은 아직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운전 서비스 처음 시작할 때 경쟁 상대가 없었듯이 네. 그런 초입의 단계니까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또 진입 장벽도 낮을 수도 있어요. 이 물을 수거해 가서 측정해서 결과를 갖다 주고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시켜주는 서비스 사업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템이 이런 서비스 아이템은 초기에 시작한 사람들이 진입 장벽을 넘어서서 자리를 확고히 잡는 경향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게 될까 안 될까를 염두에 두시는 것보다는 이게 이거 괜찮겠다 하면 틈새가 된다면 네. 이걸 어떻게 좀 더 보완해서 하면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다면 요즘 같은 불경기 앞으로 또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기대 전망이 있는데 그런 와중 안에서도 널리 퍼져 있는 그 정수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이겨나갈 수 있는 수익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군요. 우리가 물을 사 먹는 날이 올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지금 사서 마시고 있는 날이 오기는 네, 왔잖아요. 네,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글쎄 충분히 정수기 수질 관리 사업이 필요한 날이 반드시 네. 올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정수기 수질 사업은 분명히 필요하죠. 수질을 네. 검사할 수 있는 그쵸. 그런 구체적인 방안은 분명히 필요한데 네. 그래요. 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나라의 국가에서 조금만 힘을 써주면 그럼요. 그렇죠. 정부에서 조금만 네. 힘을 써주면은 아주 괜찮은 사업이 아닐까. 그렇죠. 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블루오션 창업 아이템 소개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네.